저는 경기 시흥 서천초등학교에 재직 중이고 현재 경인교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광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 호주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환경 및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초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 파악하려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조사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토대로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도 이제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미디어 기기, 스마트폰, 모바일 폰을 보유하고 있는 보급률 또한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학생들이 다시금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직접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호주 연방기구로서 미디어 서비스와 통신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ACMA의 2020년 12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6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의 모바일 폰 보유 및 모바일 기기의 접근에 관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면에서는 한 40% 정도로 큰 차이가 이제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면을 들어보면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앞선 자료를 이제 연령별로 다르게 이제 표현한 자료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이 막대 색깔이 연도를 나타내고, 이 각각의 연령 그룹 6세에서 7세, 8세에서 9세, 10세에서 11세, 12에서 13세로 이제 그룹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세에서 7세 아동들은 한 2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12세, 13세의 경우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수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고 특정 연령대, 호주로 치면은 12세에서 13세의 수치가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모바일 폰 이용 시간이 특정 연령에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좀 연령대별로 다른 미디어 교육,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좀 더 미디어 교육 관련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실 자료는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어린이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3.2개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몇 개를 소유하고 있냐라고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1인당 몇 개의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좀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많이 보유하고 디지털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과연 그 시간 안에서 아이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서 청소년의 종단 연구를 수행하는 LSAC의 2016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도표가 청소년들의 4세에서 13세 청소년들의 평일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오른쪽 자료는 주말에 시간대별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평일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점점 미디어 사용 이용량이 이제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 방과 후에 미디어 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따라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아이들의 그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모바일 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제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게임이나 사진 영상 촬영, 앱 사용 같은 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학생들의 삶에서 디지털 기기, 미디어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사용은 그 성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들보다 게임을, 그리고 여학생은 남학생들보다 사진이나 영상, SNS를 좀 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는 가정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서에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미디어 기기 보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들 개인 기기 소유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도표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변화입니다. 12세에서 13세 부모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이 적었으며 사용 목적에 있어서도 저학력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여가보다는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수준 및 학력 수준이 학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부모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및 학교 밖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크게 학교 교육 과정에 드러난 미디어 교육,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그리고 학교 밖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학교 밖 미디어 교육은 이어지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본 장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 드러난 미디어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가 미디어 교육의 강국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유구한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영화에 점차 많이 노출되자 사회적으로 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1927년 호주 왕립위원회에서는 미디어가, 즉 영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영화가 교육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왕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쳐야 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로써 영화를 이해하고 제작하는 수업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제 호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8개의 학습 영역과 7개의 핵심 역량을 제안합니다. 이 보시는 표가 8개의 학습 영역과 7개의 핵심 역량을 보기 좋게 그림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그 7개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리터러시로서 모국어와 예술 교과에서 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모국어에서의 리터러시는 텍스트에 보다 초점을 두고 텍스트의 형식 및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학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 교과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모국어 교육 과정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모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그 복잡해지는 말하기 상황, 그 복합 양식 테스트에 기반한 쓰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듣고 읽고 말하고 보고 쓰고 창작하고 반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의 모국어 교육 과정에서 리터러시를 문자 중심의 언어 활동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지나 소리, 영상을 보고 들으며 그리고 창작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터러시를 문자가 아닌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텍스트를 정의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텍스트를 인쇄 매체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온라인 형식의 그 학습 자료로 보는 것도 하나의 이런 그 확장된 리터러시 관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내용 체계에 있는 내용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어 그리고 텍스트가 현재 아이들이 접하는 영상, 이미지, 소리 등을 교육 대상으로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교육 과정입니다. 예술 교과는 미디어 아트, 춤, 연극, 음악, 비주얼 아트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미디어 아트가 미디어 교육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나 세상을 재현하는 방식에 관한 과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현의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미디어가 단순히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미가 새롭게 구성됨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아트에서는 이런 재현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디어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제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선 그 예술교과의 미디어 아트 과목의 내용 체계입니다. 이제 앞선 미디어 교과와 예술 교과가 이제 정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즉 영상과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교육이었다면 다음에 살펴볼 기술 교과와 건강한 체육 교과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교과는 크게 디자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라는 과목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해결책, 기술 및 디자인 관련 직업의 역할과 책무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의 이해 등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요소를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강한 체육 교육 과정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 보다 이제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주제 안에 보시면 단순히 학교나 집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닌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 즉 온라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도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및 건강과 체육 교과의 학습 내용은 그 한국의 도덕, 사회, 실과 교과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과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 교과에서 기술 사용의 그런 정의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디지털 기기를 수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 교과에서는 지리정보 기술과 사회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 교과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일련의 내용은 호주 교과의 기술 교과와 건강과 체육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호주의 기술 교과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에 대한 그 언급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해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기능적 활용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미디어 교육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모의 어떤 의도적 개입과 지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ACMA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시청에 대해 보호자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부모들의 미디어 교육 방법 혹은 그 개입과 지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모니터링하기,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아이들의 TV 시청 계속 확인하기, 그 다음에 특정 기기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를 제한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개입과 지도는
아이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어서 제3장에서는 미디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이 앞란은 작년 2020년에 그 모든 호주 국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표방하며 창설된 조직입니다. 대조안이 그 교수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각 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별로 이제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끌어가고 설계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암나가 창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나에서는 호주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평생학습을 위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미디어 교육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허위 정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기관은 호주 ABC 방송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ABC 방송 교육 프로그램은 그 호주 공영방송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곳인데, 호주 교사들이 수업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구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뿐만이 아니고 미디어 리터러시 관한 자료도 별도의 페이지를 두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방식인데, 정보를 이제 설명이 주를 이루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설명해서 던져주는 이런 정보보다는 좀 재밌고 쉽게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프로그램은 이제 이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이제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는 이제 그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되어 있지 않고 이제 퀴즈 형식, 게임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광고의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서가 올린 포스팅이 과연 특정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포스팅인지 아니면 단순 자기 과시형 포스팅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호주의 ABC 방송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 컨텐츠는 그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볼 수 있을 듯한 이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이 제작자의 의도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온라인 안전증진법이라는 법에 이제 근거하여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제 목적은 호주 국민들이 온라인 생활에서 이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양한 연령대별로 그 온라인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안전위원회 이제 이게 홈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여기 네모들이 그 온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문제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여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기억할 만한 말, 또는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옆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들을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제 사이버 불링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퍼졌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누드 사진을 보내라고 압박할 때, 또는 나의 누드 사진이 뭐 온라인에 공유되었을 때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버 불링을 이제 클릭해 보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념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고, 사이버 불링으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이 좀 기억해야 될 말이나 좀 위로가 될 만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이버 불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답장하거나 이제 반응하고 싶은 충동 억제하기,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 캡처하기,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불링이 발생한 그 플랫폼 SNS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를 차단하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이프티에 보고하기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보시는 이 장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제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페이지도 앞서 보신 그 청소년 대상 페이지와 구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도입 부분이 이제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전한 어린이 대기,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한 어린이 대기에서는 온라인 안전에 대한 그 네 가지 개념, 안전, 호기심, 친절, 보안에 대한 그 개념적인 설명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는 앞서 청소년들의 그 페이지와 비슷하게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시면 문제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또 하나의 그 문제 상황을 클릭해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그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안전위원회의 방법이 다소 이제 좀 예방적이고 그다음에 보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제 비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상의 그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수많은 위험 요소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 청소년들에게는 좀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장에서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아톰은 호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집단인데요. 아톰은 호주 미디어 교육 교사 연합회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고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톰에서는 매년 미디어 교육 관련한 컨테스트를 이제 3가지 정도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분 영화제인데, 1분 영화제는 그 호주와 그 뉴질랜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1분짜리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참가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음악이나 이미지 소품은 학생 자신이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제 절차 안에서 매년 이제 어떤 특정 주제가 발표되고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들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이제 그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콤프 컨테스트입니다. 이 오토콤프는 이제 사진 관련된 컨테스트인데, 이 그 컨테스트는 1분 영화제와는 달리 그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부분이 저학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이제 일반부로 나누어서 개최가 됩니다. 포토콤프 역시 그 해마다 제시된 그 주제에 의해서 관련 사진을 이제 3장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스트는 이제 그 신문 일면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신문 일면은 그 호주 학교 및 교실에서 학교 신문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초등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A3 사이즈로 총 8페이지, 이제 초등 고학년일 경우에는 한 4페이지의 신문을 이제 제작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신문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PDF 형식으로 제작하게 함으로써 그 음성이나 비디오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레이아웃과 디자인도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이렇게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 아톰에서 열고 있는 1분 영화제, 포토컴프, 그 다음에 실문 일면 같은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미디어 실천을 이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컨테스트가 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대 모두 이제 저작권을 중시하고 있고, 이 저작권을 중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영화제 그 홈페이지에서는 그 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사전 제작, 그 다음에 연출밀 촬영, 카메라와 조명, 음향, 애니메이션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톰 그 포토콤프에서는 주제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그 막연하게 주제어를 탐색하기보다는 분명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는 디킨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스마트 키즈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호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있어서 그 새로운 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주제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이제 우루과이 그 ORT 대학교의 교육연구소와 호주 디킨즈 대학교의 그 REDI 연구소가 이제 함께 협업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8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업은 한 90분에서 한 10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활동은 이제 학생들 이제 모둠 활동으로 이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워크숍의 주제는 이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데이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데이터를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연령의 아이들에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그 앱을 개발하여서 그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앱을 사용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서 그 앱에서 이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아이들이 데이터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프렌드 샌드라는 이제 앱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시면 그 각각의 3번의 워크숍이 끝나면 마지막 워크숍은 하나의 이제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가 이 앱을 깔고 이 앱 안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그 사용되어진 그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 수업에서 그 아이들의 그 이 데이터 사용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워크숍에서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수업인데, 이 개인정보에서 트래킹 확인하기라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 시켰냐면은 이 활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2명의 학생의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2명의 학생의 지원을 받게 되고 학생들에게 이 앱을 실행한 채로 학교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앱을 통해서 서로 문자를 보내도 되고 사진을 이렇게 전송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나 이제 사진을 전송하게 되면은 그것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표시됨으로써 아이들이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모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연구자가 자신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이런 데이터입니다. 연구를 통해 이제 한 6가지의 이제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그 교육 과정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교사들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전통적인 리터러시가 아닌 확장된 관점에서의 리터러시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모국어 교육 과정은 리터러시를 문자에만 국한된 능력으로 보지 않고 확장된 리터러시 개념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활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동영상이나 이미지, 소리에 관한 다양한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호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착하고 꽃을 피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 교사들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 교사들이 실천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 아톰이라는 기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주요했는데, 이러한 협력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주 미디어 교육에서 학생들의 이제 문화를 반영하는 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톰의 어떤 컨테스트나 이제 수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미디어 교육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호주 미디어의 어떤 교육의 단점이나 하나의 그 도전도 하나의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대주하니 교수에 따르면 호주의 미디어 교육은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이 교육이 영화 제작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어떤 과제들, 데이터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과연 교사들이 이것이 미디어 교육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고,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 좀 빨리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과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호주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